안녕하세요, 이상누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재현님, 이거거든 춘님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세상의 구조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략하게 조금 보강을 조금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보시는 거, 그분께서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둥근지금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4-5번 정도 댓글에서 본 것 같아요. 댓글창에 가끔 욥기 26장 7절을 달아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북쪽을 빈 곳에 펴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자, 그러니까 우주에서 태양계에서 지구가 태양계에 두둥실 떠있는 게 하나님이 매달아 놔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매달려 있다면 움직일 수가 없겠죠. 매달려 있다면 지 혼자 빙글빙글 팽이처럼 돌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우주에 두둥실 떠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든 간에 둥근 지구에 성경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요, 영어로 보니까 hang us, 매달다. 그래서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분께서 북쪽을, 그러니까 북쪽에다 뭘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빈 곳에다가 북쪽을 쫙 펴신 거예요. 차일처럼 텐트를 펴는 것처럼 북쪽을 쫙 펴시고 거기에 땅을 매다셨다. 이게 문자 그대로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어느 곳에 빈 곳이 있어요. 빈 곳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북쪽이라는 방향까지 주면서 북쪽을 갖다가 쫙 펴신 거예요. 문자 그대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위에가 비어있는, 자, 이게 북쪽이 되는 거예요. 북쪽. 자, 북쪽에다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그래서 이거 하늘, 이거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땅을 매다시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자, 허공에 북쪽을 먼저 펴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는 더 이상 허공이 아니죠. 이제 북쪽에 이 하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렇게 땅을 매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니까 완전히 그냥 문자 그대로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1번이 성경 보는 방법 중에 1번이 첫 번째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은, 그러면은 뭐 어떤 상징인가? 아니면 뭐 비유인가? 은유인가? 뭐 이렇게 뭐 2차순, 3차순 이렇게 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데, 둥근 지구에서 이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빈 곳에다가 이렇게 북편을 딱 펴신 거예요. 이렇게 펴가지고 펴놓고 그 다음에 땅을 행어스라고 했잖아요. 매달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 매단 게 아니고요, 이 북쪽 하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땅을 매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땅 1장 2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땅의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북쪽을 펴시고 허공을 이렇게 매다셨어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 이런 하늘을 펴시고, 그리고 땅을 매다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죠. 이제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속에는 많은 물들이 있어요. 이제 이 물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들이 있고, 물에서 땅의 성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만드신 거죠. 궁창을 맨 처음에 물 속에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이 드러나라라고 하니까 이 물 속에서 땅의 성분이 뽑혀 나와가지고 형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원형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쪽에 이렇게 바닥 없는 구덩이가 가능하고, 윗물,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기품의 표면, 물들의 표면이 되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땅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런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그래서 땅을 매다셨다라는 게 이해가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매달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창조는 바닥부터 만들어가지고 기초를 쌓아서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는 위에서부터인 거죠. 위에서부터 먼저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거기에 매다신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계기월식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성경 말씀자 2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해가 맺게 하는 귀한 열매와 달이 내는 귀한 것,
달이 뭐를 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달이 뭐를 내고 있을까요? 빛을 내고 있죠.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다. 해가 맺게 하는 열매와 달이 내는 귀한 것, 달이 귀한 것을 내고 있다. 그리고 말라기에 가봤더니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태양도 병 고치는 능력이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병 고치는 능력이 태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어떻게 달이 내는 귀한 거, 보통 이제 여성들에게 좋은 그런 이제 달빛이죠. 달빛을 내는데 빛을 쐬면은 사람이 좋아지게 됩니다. 태양빛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빛만 쐬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왜 좋아지는 걸까요? 빛이 날라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태양도 달도 자기장 파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 파장은 진동을 일으키게 되겠죠. 특정한 진동 파장이 우리 몸을 고친다라는 겁니다. 태양빛이 병 고치는 광선을 내보내고 달이 또 좋은 곳을 내니까 이걸 현실에서 기계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라코프스키, 러시아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앞뒤에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제 뭐 코일처럼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놓고 전선도 있고 이게 명칭이 뭐냐면은요, 다중 파동 오실레이터예요. 이 앞에서 나오는 파동이 틀리고 뒤에서 나오는 파동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진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진동이 이 사람한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상도 있는데요. 자, 이름이 다중 파동 오실레이터다 보니까 파동이 한 개가 아니라 최소 두 개라는 거죠. 지금 모양으로 보면 이제 두 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이걸 또 연구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과학이죠. 과학. 진짜 병 고치는 과학. 자, 이런 건데 뭐 흰 가운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의사인가 봐요. 아니면 간호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암도 고치고 뭐 이제 한다고. 문양이 좀 뭐 닮았지 않나요? 고대 문양들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죠. 이집트 피라미드에 나와 있는 그런 문양들이라든지 불교의 문양들 이런 것들, 또 천주교의 문양들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떤 특정한 과학 기술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암을 고치는 거예요. 음악 교수입니다. 음악 교수인데 자기가 갑자기 의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음악 교수가 의사가 되어버렸는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테드 강연에 나와가지고 진동에 관해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임상 데이터가 사람들을 이제 암도 고치고 나쁜 균들을 이제 파괴하는 것을 현미경으로 다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는다든지 하잖아요. 약을 먹으면은요, 그 약 성분에 고유의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분이 계속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은요, 음식에 채소도 있고 다양한 야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김치도 있고, 김치에 고춧가루도 있고 파도 있고, 이 모든 식물들이 각자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고유 진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진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 음악 교수가 이제 공명하는 거죠. 이쪽에 한 군데 진동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쪽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얘도 따라서 진동하는 거예요. 이걸 공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복제라고 합니다. 복제. 파동 에너지를 복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좋은 진동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나쁜 균들을 또 없앤다는 거죠. 예전에 이건 이제 실제로 미생물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특정한 다중 진동을 받았을 때에 나쁜 것들이, 균들이 제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저 기계 쓰지 않죠. 어떤 사람이 만든 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 가까이 가니까는 램프가 빛을 발하네요. 형광등이 이 가까이로 가니까 접지된 곳도 없는데 지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자, 왜 빛을 낼까요? 자, 멀어지니까 꺼져버립니다. 이 형광등이 왜 빛을 내는지 아시는 분? 유도전기요? 아닙니다. 왜 빛을 내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평평한 땅이 있고 하늘 도움이 있어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자기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층은 뭐 한 40km까지 분포되어 있죠. 40km층까지 대기가. 그 위로는 진공입니다. 진공. 말 그대로 밀도가 없어요. 밀도가 제로입니다. 제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쪽에 공기층들이 있어요. 공기층들이 있는데 태양이 빛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장을 보내니까 여기서 이 진동을 받은 대기층의 특수한 성분들이 자체 발광합니다. 자체 발광을 하는 거예요. 풍선 띄우는 수평선 보여드렸죠. 태양이 쫙 뒤에 있는데 막 빗무리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왜 이럴까요? 우주에 있다면 막 이 위에도 막 이렇게 막 빛이 막 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이 평평하고 빗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네. 빗무리가. 태양은 보이지 않고. 그러다 어느 순간 태양이 여기서 딱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대기 중에 기체와 이 자기장이 반응해서 이 대기 중에 기체가 자체 발광하는 거야. 아르곤 같은 성분들이 발광하는 기체들이죠. 그래서 특정한 자기장이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스스로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탑재를 하고 얘를 봐보세요. 이게 여기서 무슨 전기가 이렇게 서로 흐르면은 이 사람 감전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고요. 여기서 자기장이 흐릅니다. 자기장이 흐르고 이 형광등, 여러분들 형광등 깨 보셨어요? 깨 보면은요, 그 퍽 하고 깨져 버립니다. 형광등 안은요, 일반 공기보다 밀도가 약해요. 아주 가벼운 기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벼운 기체들이, 아르곤 같은 성분들이 형광등 안에 충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형광등 안에 있는 기체가 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다중 파동 오실레이터 사이를 지나갈 때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 진동 때문에 이 형광등 안에 공기가 진동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주장하는 이론, 태양은 빛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보낸다. 그것이 공기 중에서 반응한다라는 이론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전기 같은 경우는요. 전기 유도 전기, 푸른 솔림, 전기 유도하고 또 이제 전기를 모으고 충전하고 하는 방법은 옛날에 개발되어 있던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자연의 프리 에너지에서 개발되어 있던 건데요. 그 원리가 이제, 그리고 자 이런 거 보면 여기에 지금 전구가 달려 있죠.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뾰족하죠. 자, 이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대기 중에 있는 전기를 모아가지고 프리 에너지가 이 등을 밝히는 거예요. 등을. 자, 여기도 있죠. 이게 뾰족해요. 끝이 항상 뾰족뾰족합니다. 자, 여기도 무슨 안테나처럼 막 돌출돼가지고 뾰족뾰족하고요. 자, 이 건물 미관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는데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 높게 종탑 끝처럼 해가지고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자, 이거는 대기 중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전기를 모으는 힘이 더 세지거든요. 이게 프리 에너지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요. 자, 안테나를 삐쭉 세워놨어요. 이렇게요. 여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삐쭉하게 세워놨다고. 자, 그러면 땅이 있잖아요. 그럼 자, 이게 어떤 원리가 되냐면은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에너지 흐름입니다. 이 뾰족한 끝부분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땅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있는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에너지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쭉 긴 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릴수록 이 압은 더 커지겠죠. 압. 계속 중첩이 되니까 이 끝에서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전기를 모아 가지고 땅에 또 어스도 기본 필요한 겁니다. 어스하고 높이 올라간 것하고 땅의 전류와 하늘에 있는 전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구를 밝히는 거예요. 또 진동이 암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이제 테드에 나와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진동하면은 또 제가 뭐가 딱 생각나냐면은 그런 성당에 가가지고 이제 음악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게 성당에 이제 막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건물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그러면 파이프 오르간은 일반 피아노 소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굉장히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막 그 울림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런 진동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현대 건축물들 말고 르네상스식으로 지어진 어떤 성당들 있죠. 높은 막 고딕체로 해가지고서는 막 각져가지고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고 천연 높이가 막 몇십 미터 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기 진동을 염두에 두고 건축을 한 거예요. 진동을. 그래서 그런 이제 성당에 가가지고 이 진동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그렇다고 성당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성당 위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어진 게 아니었는데 카톨릭에서 이걸 다 성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건축물들을. 재공사를 통해 가지고. 근데 다 뾰족뾰족했어요. 이렇게 뾰족. 위에는 뾰족뾰족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모으고 이렇게 큰 돌로 된 건축물들이 사실 난방이 힘들거든요. 난방마저도 자연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난방을 돌렸던 거예요. 연료를 쓴 게 아니에요. 연료를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기 모으는 것도 그렇고 또 하늘 전기를 모아가지고 또 난방에 사용한 거, 난방. 이런 자료들도 있고 한데요. 조만간에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요. 다 이렇게 뾰족뾰족 하고 또 뭔가 의미 있게 뭐 반도체처럼 뭔가 좀 이제 의미가 부여되어 가지고 이게 지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기 진동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 이것들이 좋은 쪽으로 쓰이면 괜찮은데, 근데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전에 드렸잖아요. 차크라 뭐 제3의 눈 여는 거, 손같이 여는 거, 그거 뭐 수련하는 사람들이 막 불교에서 연물 여는 것처럼 뭐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진동이에요. 진동. 소리 공명. 초록초록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요. 칠봉사님 고주파로 이명 고치고 하는 거 뭐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도 모으고 또 여기서 어떤 좋은 그런 자기장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공명을 통해 가지고 의미가 이게 다 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평평지구 채널이니까 오늘 지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지구예요. 지구예요. 얘는 달입니다. 달. 농구공은 달이에요. 자, 개기월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일어나는데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치는데 공에 비치니까 일자가 되네요. 일자.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우주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대로. 그러면은 동그란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가는 게 바로 개기월식이라고 과학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요. 동그란 달이 있는데 지구의 그림자가 가리는데 지구의 그림자가 일자가 됩니다. 접시에다가 이제 지구의 그림자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일자가 아니라 똑같은 공 모양처럼 라운드가 지네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하는 개기월식은 일자가 아니라 라운드가 져 있네요. 이렇게요. 그렇다면 달이 평평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학 이론이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일자가 되는 거죠. 일자가. 라운드가 지는 게 아니고요. 일자가 되는 겁니다.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갈 때 개기월식의 그림자는 일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라운드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태양이 빛을 내보내고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너무 큰가? 자, 지구의 그림자가 있어요. 이렇게 달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달이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월식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월식이. 왜냐면 얘도 공이고 얘도 공이니까 우리가 물리 실험을 해봤을 때에 둥근 공에서는 둥근 그림자가 일자로 들이운다 라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가설이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달이 평평하던가 아니면은 달 스스로 위상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달이 평평하던가 아니면은 무슨 그림자에 가려운 게 아니고요. 달 스스로 자체 발광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기월식은 라운드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이 스스로 빛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구의 그림자에 그리운 게 아니고요.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달이 계기월식 중에 있어요. 그런데 달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직 밤은 아니고요. 오후 한 5시, 6시 즈음 돼가는 즈음인데요. 지구의 그림자에 가리우는 거라고 하면 지금 지구의 그림자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허공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구의 그림자는 새카만 밤하늘, 12시 하늘에 지구의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둥근 지구에서 지구의 그림자는 이렇게 되고요. 달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낮 시간대에 우리는 계기월식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기서 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지금 여기서 봤는데 지금 달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구의 그림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구의 그림자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둥근 지구에서 계기월식은 사기였다라는 겁니다. 사기. 지금 서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달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달이 지금 하늘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달 지구의 그림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지구의 그림자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거대로라면. 그런데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듯이 지금 아직 밤이 아니에요. 낮 시간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따져보더라도 이거 계기월식 이거는 둥근 지구에서 이거 불가능한 거네 라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이 틀리다는 거. 지구의 그림자는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아래쪽에 지구 그림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구도에서는 지구의 그림자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낮 지역에 지구의 그림자가 있으면은 이게 말 되나요? 태양이 빛을 쭉 보내고 있는데 자,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달이 여기 있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은 계기월식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상을 보더라도 이것은 지구 그림자가 아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또 월식하면은 금세기 최장 계기월식 그림자에 완전히 가리는 계기월식 현상이 무려 1시간 42분 동안 지속된 거죠. 2018년 7월이죠. 7월 금세기 최장 계기월식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무려 1시간 42분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2015년 계기월식을 보니까요. 무려 12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세기 최단 계기월식으로 이번 세기 최단 계기월식 무려 12분. 근데 심지어 부분월식도요. 부분월식도 막 1시간 30분 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부분월식도. 그래서 태양이 빛을 보내는데 지구의 본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달이 여기서 슉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가는데 어떨 때는 12분에 돌파를 해버리고요. 계기월식이 어떨 때는 1시간 42분 동안 계기월식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이 끝에까지 지구의 본 그림자를 돌파하는데 어떨 때는 1시간 40분이 걸리고 어떨 때는 12분밖에 안 걸리고 계기월식인데 자, 이거는 둥근 지구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기월식은 제 채널 오래 계신 분들은 계기월식은 막 기가 막 따갑도록 들어가가지고 별 감이 없겠지만은 다음 달도 계기월식도 있고 하니까 계기월식에 관해서 미리 얘기 좀 달이 내는 좋은 것, 달의 진동과 달의 자기장 진동과 태양의 자기장 진동 이거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계기월식까지 그래서 계기월식의 빛은 다른 진동이겠죠. 다른 진동. 일반 평소 때의 달의 진동과 틀리고 달이 붉어지니까 계기월식 때 진동은 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24시간은 며칠 날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빛을 먼저 만드셨고요. 빛이 아무것도 없는 허당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북쪽을 펴셨어요. 혹은 빈 곳에다가 북쪽을 딱 이렇게 피신 거예요. 텐트처럼 이렇게 피시고 그리고 거기에 땅을 매다신 거죠.
매다셨는데 여기에 많은 물들이 있어요.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물들의 표면, 기품의 표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왜? 이 속에 많은 물들이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이 속을 밝혀야 되니까 여기에 빛을 만든 거예요. 빛의 무리를 만드신 거예요. 빛의 무리를. 발광하는 빛의 무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것들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북평 중앙이나 센터만 딱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물 속에서 이 빛들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들고 나서 첫날이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태양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빛을 만들고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 4일째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빛을 주관하는 게 태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아침하고 밤하면 아침을 먼저 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 그래서 성경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다. 윤달이 왜 생기냐면은요, 윤달이 생기는 거는 북극이 있고 북해 기선, 적도, 남해 기선이 있어요. 태양이 팔자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태양이 팔자 운동을 하는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6개월 3시간이 걸립니다. 북해 기선에서 남해 기선까지 내려가는데 6개월하고 플러스 3시간이 걸리고요.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도 똑같이 6개월하고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내려갔다가 딱 올라오면은요, 1년 플러스 6시간. 6시간이에요.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6시간씩 남겠죠.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2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윤달이 발생하는 거예요. 윤달이. 1년에 6시간씩 남게 되거든요. 남는 거를 차곡차곡 6시간, 또 6시간, 6시간, 4년째에 6시간 딱 될 때에 하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일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2월 달에 29일까지가 있어요. 이해 가셨죠? 유대력으로 치면은 올해가 5700 몇십 년일 거예요. 5700? 그러면 이제 6000년 다음에 뭐 세천년, 그 천년왕국, 왕국이 된다면은, 유대력으로 친다면은, 휴거, 대환란, 유대력으로 친다면은, 이 기준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뭐 한 50년 후? 앞으로 250년 후에 뭐 휴거라든지 대환란이라든지 조용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주님 언제 오시나 하고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 유대력으로 5700이니까 앞으로 250년 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김 빠지겠죠? 화면을 전환을 안 했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예, 태양 자기장이 유리 통과하는 거죠. 유리를 통과해가지고, 물론 유리에서 일부는 자기장이 반사가 되고요. 나머지는 통과를 하는 겁니다. 자기장 통과해가지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어. 창옆에 앉았어요. 태양빛이 얼마나 센지 따갑다 그래. 따갑다. 여름에 정말 따가워요. 뜨겁다고 할 정도로 따가워요. 비행기 안에서.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비행기가 떠 있는 고도 영하 30도 이상이에요. 영하 30도 이상의 대기 중이었는데, 비행기 안에 태양의 자기장이 쫙 들어와가지고 이 비행기 안에 많은 산소와 자기장이 딱 만나가지고 제3의 물질과 만나니까 거기서 폭발이 세게 일어나는 거죠. 비행기는 산소가 많으니까 폭발이 세게 일어나가지고 따가운 거예요. 자동차 이런도 마찬가지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자기장이 들어오고, 일부는 뭐 반사되고 또 들어오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이 차 안에서 공기를 진동시켜가지고 열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밀폐되는 공간 안에다 계속 지져대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북극성 위에를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칠봉사님, 그분께서 북쪽을 빈 곳에 펴시고, 당장 눈에 보이는 달 크레이터 어떻게 설명함? 예전에 다 설명했는데요. 김대원님, 예전에 다 말고 따뜻로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달이 운석 충돌로 일어난 거라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달은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죠, 이렇게? 예? 운석 충돌이에요, 이게 다. 그러면 이 운석은 어디서 날아간 거죠? 지구에서 날아간 거잖아요. 달이 지구한테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구에서 달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운석은 지구에서 날아간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또 어떻게 운석이 날아가가지고요. 운석이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팍 맞고 이렇게 대각으로 찍 이런 식으로 또는 이쪽에서도 날아가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운석 구덩이는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달 보면은요, 이 완전 직각이 아니라 직각으로 딱 이렇게 직각으로 맞아가지고 구멍이 뻥 이쪽도 위에 직각 여기도 직각 뻥 여기도 직각 뻥 이런 식으로 모조리 다 운석이 직각으로 가서 달을 때렸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 과학에서는 달의 크레이터가 운석의 충돌 자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운석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달을 보면서 자, 이 달 이게 전부 다 직각으로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운석을. 과학이 하는 얘기 들으라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만한 크레이터를 발생을 시켰는데 그러면 여기에 운석이 어디 있어요? 운석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직각으로 다 때릴 수가 있나요? 직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운석이 옆으로 쭉 해서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이런 구덩이도. 그래서 우리가 논리가 필요합니다. 논리 떨어지면은 맨날 속고 살아요. 모래에다가요. 모래에다가 이제 이게 테이블 위에 모래를 이렇게 쫙 깔아놓고요. 그래놓고 이제 이쪽에다가 마이너스선, 전기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봉을 갖다가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니까 여기서 전기 스파크가 쫙 튀어요. 이렇게 모래로 전기 스파크가 쫙 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달에 나오는 이런 것처럼 이게 딱 소리가 나면서 이쪽에 전기가 한번 탁 튀고 나서 그 생긴 모양이 달의 크레이터처럼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이게 좀 착시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달이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소보루 빵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도 튀어나온 거, 이것도 튀어나온 거.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까? 튀어나온 것 같습니까? 이거 두 개만 딱 놓고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 두 개만 보세요. 이거 돌출되어 보이는 분 계실까요? 저는 얘가 소보루 빵처럼 돌출되어 보입니다. 저는 이게 전부 다 소보루 빵 있잖아요. 소보루 빵 겉에 표면처럼 다 돌출되어 보여요. 이게. 아무튼 달은 신비해요. 신비. 올라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이거 어디로 갔을까? 이 나머지 부분. 원효님, 어느 때는 돌출, 어느 때는 안 돌출. 마음을 똑바로 써야 돼요. 착한 사람한테는 달이 돌출되어 보이고요. 나쁜 사람한테는 달이 움푹 들어가 보이는 겁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우리 세상이 하늘에 달려있는 거죠. 북쪽을 빈 곳에 펴신 거예요. 빈 곳에 더 이상 빈 곳이 아니죠. 북쪽에다 딱 펴시고 거기에다가 땅을 매다신 거죠. 초록초록님, 자, 이거 한번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발사해 주시면은 이거 멈출게요. 초록님, 멈춰라고 해보세요. 초록님, 멈췄다. 네, 30분 더가 나왔습니다. 더가 나왔지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기분 좋으라고 장난으로 돌린 거고요. 그냥 돌려본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30분 더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한편의 핵 드라마에 대해 가지고 진실, 역사에 있었던 진짜 스토리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라이브 하려고 합니다. 초록초록님, 이게 미리 인생 내일 일을 모르는데 미리미리 예약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뭐 내일 밤에 할까요? 그럼 오늘 빨리 끝내고 내일 밤에 핵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핵 말아먹는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